안녕하세요, 전주TV입니다. 오늘 또 정육 이야기입니다. 요 근래에 정육 입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정육이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보니까 입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육 입문자가 알아야 할 입문에서 창업까지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육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육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일반 정육업에 입사를 해야 되겠죠. 이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짜부터 다시 시작해서 초짜에 또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불문율인데 1, 3, 6, 5 원칙. 이게 뭐냐면 일주일, 3개월, 6개월, 5년 요 기간 안에 퇴사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기간을 버티셔야 되는데 이 기간이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육점에 입사를 하면 처음 일주일간은 적응 기간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두고 봅니다. 처음 적응 기간에는 일반적인 잔심부름, 청소 위주의 업무를 시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일주일간을 버틸 수 있는지 이걸 먼저 봅니다. 이유는 하루 10시간씩 앉아있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팔, 다리, 어깨, 종아리, 특히 발바닥에 불이 나요. 이 일주일간의 이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을 못해서 그만두는 확률이 여기서 20%입니다. 20%가 여기서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둡니다. 요거를 반드시 이겨내셔야 됩니다. 딱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몸이 적응이 돼서 괜찮아지니까 일주일을 꼭 버티셔야 됩니다. 네, 일주일을 무사히 통과가 됐다면 이제 일주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업무가 조금씩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청소는 항상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막내니까 청소는 당연히 해야 되고 서서히 하나씩 이제 업무가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닭 손질 위주로 먼저 합니다. 닭고기 손질해주고 닭볶음탕 썰어주고 요거 위주로 먼저 하고 또 양념육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양념육을 또 제조를 합니다. 양념육 고기를 썰어서 또 버무리고 또 포장하고 이러한 작업을 또 진행을 하고 또 랩을 싸는데 처음에는 랩 싸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쓰는 손가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잡고 뒤로 돌리고 당기고 손가락을 벌리고 이때 요 손가락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안 쓰는 부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듭니다. 랩 싸는 방법이 초보자들은 이게 보통 짧은 사람은 2-3일이면 마스터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느린 사람은 랩 싸는 데만 한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랩 싸는 거 입문자들이 알아야 할 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고기 랩 싸기. 그나마 이거는 트레이에다가 랩을 싸니까 좀 편한 편인데 고기에다가 직접 랩을 싸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 없이 고기에다가 직접 랩 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더 어려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아서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최대한 당겨서 틈이 안 나오게 빵빵하게 한 다음 자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렇게 최대한 당겨서 틈이 안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랩을 또 고기를 직접 랩을 싸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더 어렵습니다. 이건 입문자들 기준으로 한 2주에서 3주 늦으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랩 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토탈 해가지고 이 업무를 한 달에서 2달 정도 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타가 오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맨날 고춧가루 양념 옷에 묻혀가면서 닭 손질을 해가면서 2달 딱 일을 하면 사람이 멘붕이 와서 현타가 와요. 여기서 20%가 퇴사를 합니다. 요 과정을 또 이겨내고 극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 4개월에서 5개월 차가 되면 소고기, 로스고기, 진열. 이제 소고기, 로스 부위는 가격이 가장 비싼 부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칼질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로스 부위를 진열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소고기, 로스 부위를 진열을 하실 수가 있고 대면 내에 거의 모든 상품을 진열과 포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대면에 손님이 원하는 용도의 상품을 거의 모두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되면 우리는 중급 기술자라고 합니다. 중급. 이제 입문에서 벗어나서 중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급여가 좀 올라가겠죠? 중급. 이제 6개월 차가 되면은 이제부터는 돼지 발골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6개월 차부터는 이제 돼지 발골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빨리 배우는 사람은 2주 만에 배우는 사람도 있고
좀 배우는 속도가 더딘 사람은 뭐 몇 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6개월 차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장사의 주역이 됩니다. 렌트도 하고 대면 판매도 하고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손님과의 감정 소모가 발생을 합니다. 손님이 고분고분한 분만 계신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정신병자 수준의 진상 손님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손님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이런 현타가 옵니다. 정말 힘들다. 사람 진짜 힘들다. 사람하고 말도 섞기 싫다. 이러한 현타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퇴사율이 또 20%가 발생을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 6개월 차를 잘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덧 명절이 다가옵니다. 분명 명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는 명절을 지옥 또는 전쟁이라고 불리웁니다. 평상시 매출의 작게는 한 5배에서 많이는 10배까지 매출이 나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되는데, 이 명절 경험은요, 정육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경험입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최소 2번의 명절은 겪어야 정육점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안다라고 판단이 서는데, 버텨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야 됩니다. 요 데이터가 LA 갈비를 얼마나 준비해야 되냐, 돼지갈비 얼마나 준비해야 되냐, 소를 몇 마리를 준비해야 되냐, 요 데이터, 나름의 데이터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또 잘 버티고 이겨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비가 되는데, 자, 전체적으로 봐서 완벽한 정육의 마스터, 요 마스터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렇게 불과 1년이 안 되는 시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더디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근데 이거는 어차피 똑같아집니다. 시간이 많아야 2에서 3년 차이지, 어차피 이 마스터 수준까지는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마스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육 마스터는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돼지 작업하고 소 작업하고 상품 포장화하고 이런 거는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수율 계산을 통한 이익률은 내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 또 매출은 유지를 하되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러한 데이터, 이걸 저는 기술적 측면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나름의 데이터를 좀 축적을 하셔야 되고, 나의 현금 흐름에, 그러니까 내가 창업하기 전에 창업할 수 있는 현금 흐름과 동시에 요 기능적인 부분과 요 기술적인 부분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쌓아 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육을 입문을 하는 이유가 장사를 열심히 해서 이왕이면 좋은 매출에, 그 매출에 따른 또 많은 이익을 얻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직원 생활 할 때 내가 사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준비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 달 열심히 장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영업을 해서 예를 들어 매출 6천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550, 내 거 포함해서 인건비 550, 뭐 식비 50, 뭐 전기세, 고정비 얼마, 세무, 통신, 뭐 물때는 돼지, 소, 기타 얼마씩 해서 이걸 다 빼니까 우리 사장님이 가져가실 이익금이 얼마다, 이런 거를 A4 용지 한 장에다 해가지고 월 말에 사장님한테 이런 걸 딱 제출을 해주면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소, 돼지 작업 잘하는 팀장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익금을 챙겨주는 팀장을 훨씬 더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식으로 관리를 하는 직원이 나가서 정육 사업을 할 때 또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고요. 실제로도 제가 봐왔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거는 이제 물건이 또 얼마가 남아 있는지까지 또 추가를 해주면 더욱 완벽하게 정육 입문에서 창업까지의 준비가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육을 입문해서 이제 장사를 잘해서 매출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 관리를 잘해서 향상된 매출 대비 이익금을 남길 수가 있고, 또 개인적인 자금을 좀 확보를 하였고, 또 기본적인 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소, 돼지 발굴, 또 포장화 작업 기본적인 부분을 행할 수가 있다면
그 어떠한 매장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돈이 좀 있다고 사람을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 팀장들한테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얼마 가져가는 줄도 모르고 이 팀장들한테 휘둘려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갖춰야 될, 배워야 될 기본, 입문에서부터 창업까지의 기본 약 2년에서 2년 반 정도를 확실하게 배운다면 아마도 정육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아주 크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